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미래가 굉장히 어두워요 지금. 이번 한 건 1심에서 그러니까 15번 게임을 해야 돼. 15번 다 이겨야지만 그러니까 5건 기소에 3심까지 곱하기 3 15번 게임을 해서 15번을 다 이겨야만 네. 이재명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 이재명 대표 그 선거법 위반 사건에 징역 1년 징역 1년인가? 집행유예 2년을 줬잖아요. 그 한성진 판사가 그걸 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선고를 했을까를 기초적인 생각. 제가 물론 그 사건만 가지고 이 칼럼을 쓴 건 아니지만 그래서 감정이입을 해서 내가 그 판사였다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이런 판결까지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판사의 역할, 형사법정의 본질 이것부터 쭉 시작해서 형사재판의 구조 그리고 유죄 무죄를 판별하는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쭉 해서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고방식의 패턴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 적은 거고요. 살아온 배경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살아온 배경. 판사가 꾸미셨나? 너무 잘. 너무 잘 알아. 나도 놀랬어.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그 빌보드 또 1위까지 했나? 아파트? 그 로제하고 아파트. 브루노마스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 보면 지가 좋아하는 게임이라고 스타트 해갖고 이제 노래를 시작하잖아. 이게 우리나라 형사재판이 일종의 아파트 게임 같은 거예요. 복불복. 그러니까 어떤 판사 만나냐에 따라서 판결이 똑같은 사건도 180도 바뀌어요. 예컨대 한명숙 총리 같은 경우도 1심에서는 완전 무죄였거든요. 그게 쟁점 3개를 해놓고 첫 번째 돈을 일단 받았냐. 그러면 돈을 왜 받았냐. 뭐 돈을 받고 나서 대가로 뭘 했냐 이 순서로 가야 되는데 돈을 받았다는 증명이 없기 때문에 증명이 없는 사건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쟁점은 논하지 않는다. 이게 1심 판결이었어요. 2심에서는 전부 유죄로 했고 대법원 가서 전부 유죄가 됐어요. 그때 그 재판에서 보면 돈을 언제 줬는지가 특정 안 됐습니다. 모월경. 아니 범죄의 육하원칙도 안 지켜지는 공소장을 그냥 판결로 다 받아준 거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유죄가 돼요? 근데 핵심은 형사재판과 관련해서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적 기준이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정에서. 문제 추정의 원칙이. 그게 근본적인 문제고 그게 지켜지면 보수적인 판사, 진보적인 판사에 따라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터무니없는 판결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아파트 게임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보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판사는 원래 직업이 그래. 4명은 보수, 1명은 진보야. 그러니까 아파트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17층 이렇게 하면 확률 20%로 무죄, 확률 80%로 유죄예요. 이 아파트 게임이야. 어디 걸리냐에 따라서. 일부러 뭐 누구한테 특정 판사한테 사건을 배당하고 이렇게 안 해도 확률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렇게 많은 기소를 하는 이유가 조국 재판 때도 그랬고 기소 때도 이재명 기소도 마찬가지인데 잘만 걸리면 하나만 걸리면 내가 이거를 황새의 사냥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에 황새가 눈이 나빠요. 우리 검찰도 눈이 나빠. 김학의 얼굴도 못 알아보고 막 그러잖아. 귀도 어두워. 막 날리면인지 바이든인지 잘 구분 못해. 이런 검찰이 사냥을 하는 거야. 그 어떻게 사냥을 황새처럼 하는 거지. 황새는 되게 멸종한 제일 중요한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눈이 어두워서 논바닥 같은 데서 대충 쑤시는 거야. 한 10번 쪼는 중에 미꾸라지 한 마리 들어오면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수십 건을 기소를 하는 이유가 뭐냐. 범죄 사실 수십 개를 조국 때도 했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느 하나만 걸려도 이재명은 아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5건을 기소해서 그중에 어느 하나라도 성공하면 이재명을 아웃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건을 기소를 한 거죠. 이게 우리나라 정치 검사들의 수법이고 이것이 성공하는 매번 성공해요. 거의 대부분. 대부분 성공하는 이유는 내가 볼 때는 8대2 비율로 아파트 게임에서 승패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미래가 굉장히 어두워요. 지금. 이번 한 건 1심에서 그러니까 15번 게임을 해야 돼. 15번 다 이겨야지만 그러니까 5건 기소에 3심까지 곱하기 3 15번 게임을 해서 15번을 다 이겨야만 이재명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한 번이라도 지면은 죽는 그치? 거죠. 그러니까 이 게임이 그 검사들과 윤석열은 이 게임의 구조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비난 욕을 먹어가면서 5번째 또 기소했잖아요. 또 했어 이번에. 이거 정말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판사가 왕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간섭하면 사법농단이 돼. 네. 그러니까 이게 복불복 게임이라는 거예요. 탄핵도 못해요. 탄핵해봤자 같은 법관들이나 헌법재판관들 다 기각할 거예요. 그 정글 속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행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살아남으면 기적이에요, 진짜.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생존이 곧 승리인 싸움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존하면 대통령 되는 거예요. 못하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못하면요? 못하면 그 문제도 얘기해야 되나? 윤석열 한동훈은 이재명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몇 년 동안 해왔는데 네. 진짜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죽이는데 성공하잖아요. 그럼 지가 죽어요. 그 다음에 완전히. 그 왜 그러냐 하면 윤석열을 어느 정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어. 그렇죠. 자기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 피해자가 사망해 버리잖아요. 정치적 사망. 정치적으로. 네. 그러면 용서해 줄 주체가 없어져요. 아. 그러면 그 유가족들이 용서하지 않아. 복수만 남는 거죠. 당사자는 용서할 수 있어. 더 훌륭해지기 위해서. 그러나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사망해 버리고 나면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절대로 그 살인자를 용서 안 해요. 아, 그렇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정치 검찰을 시켜가지고 실제로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죽이는데 성공하잖아요. 그럼 윤석열은 골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어떤 형식으로든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뒤든 아니면 그 전에 무슨 사단이 나든 네. 그건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 진짜 죽는 거예요. 이 멈추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아 근데 전화번호를 몰라. 바꿔가지고 번호를 바꿔가지고 멈춰야겠는데 이거 너무 무서워지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거 분명하게 오, 얘기하는데요. 어.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서 살아남아서 적어도 최소한 다음 대통령 선거가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안 죽고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윤석열은 다소간에 숨 쉴 수 있는 환경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거꾸로 돼서 네. 대선 전에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살해당한다. 그러면 윤석열에게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포함해서 그 패거리들에게는 용서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거는 그럴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네. 진짜 일리가 있네요. 그들이 공격하는 건 이재명 대표가 자기네들을 죽일 것 같아서 지금 막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죽이면 자기가 골로 가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안 죽는다고 해서 자기들이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네. 살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가야지. 근데 어.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법정에서 살해당하는 사태가 생기면 그 아예 가능성이 없어요. 그다음에는 진짜 중요한 문제는 저 정치 검사들과 저 정치 검사들을 시켜서 칼질하고 있는 윤석열과 등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진짜. 이거. 가만 내버두면 안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로 그대로 해주자는 주장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권을 바꾸고 나서 윤석열이 지금까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한 것을 그대로 해주자. 조국에게 한 것 모든 거를 인생을 탈탈 틀어서 수십 건을 기소하자. 이 주장이 있을 수 있죠. 그러려면 검찰 개혁을 그 전에 하면 안 돼요. 검찰이 해야 되니까. 예, 그걸. 지금처럼 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권 바꾸고 나서 그 일을 할 검찰총장을 지명하고 그 밑에 그 검찰총장이 인사권을 발동해서 칼질 잘하는 사람을 전국에서 불러 모으고 와. 그렇게 해서 그냥 찌르기만 하고 비틀지는 마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찔러서 비틀어라. 이렇게 오다를 줘서 지금 한 그대로 돌려주는 방법. 그럼 걔네 중에 또 윤석열 탄생하면 어떡합니까? 아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복수심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네. 그게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럼 두 번째 대안은 또 윤석열 나타나.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전에 검찰 개혁을 완료하자. 그래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 분리해 놓게 되면 혹시라도 경찰을 시켜서 야 수사해 하더라도 검찰에서 우리는 기소 못해 이러면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러면 윤석열이 행복하게 산다는 말이야?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 왜냐하면 지금 정치 검찰은 없는 걸 만들어서 공격하잖아요. 예. 근데 이미 드러나서 범죄의 혐의가 다 드러나서 문제가 된 것들은 누구도 봐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전까지 하는 거고
지금처럼 검찰의 칼을 마음대로 정권이 쓸 수 있는 제도를 그냥 유지를 하게 되면 네. 이걸 가동해서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이 이제 첫 번째 방안은 끝도 없는 아, 그 그러니까요. 수렁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전자가 시원하긴 할 것 같은데 와 그러니까. 이건 반복일 것 같아요. 후자로 가면 분이 덜 풀리겠지. 아 그럴 수는 있겠죠. 그 둘 중에 어느 걸 하느냐는 전자는 반복이야. 그러면 윤석열 같은 사람이 또 나와.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살해당하면 법정에서 그러면 1번만 남아요. 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그렇겠죠. 그거는 대중적으로 분노가 솟구치고 그 욕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어떤 정치인도 그 앞에서 화해를 설득하기 어려워요. 그 사람이 죽겠죠. 그치. 네. 그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저는 사실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누구도 기획하지 않았고 원하지 않았던 사태들이 왕왕 생기고 네. 그 사회가 아주 그냥 구렁텅이로 맞아요. 굴러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생각만 해도 너무 마음 안 아파요. 돼. 우리 기본적으로- 사회가 비극이야. 그렇죠. 원튼 원치 않던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네. 그럼 판사들이 이런 문제를 고려하면서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이고 우리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의 판결이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런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우리 이 사건이 어떻게 왜 기소가 되었고 기소가 된 정치적 동기가 무엇이며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고려해서 판단을 하는 것 같으면 네. 우리 사법부를 믿어야지. 그때는 그런 원칙이 지켜주는 사법부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우리가 가정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제가 이번 글에도 썼지만 3,200여 명의 왕과 법정에서는 왕처럼 행동하는 판사들만 존재해요. 사법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네. 현실적으로는. 이 조건에서 어떤 판사 하나가 마음 먹고 혹은 대부분의 소부 하나에 있는 어떤 며칠서 만장일치로 유죄를 줘버렸다. 그런 사태가 생길 수 있는 거죠.